10월 11일 금요일 아침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젯밤에 기분 좋은 낭보 2개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축구가 요르단 이겼고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역시 축하드립니다. 축구 봤습니까? 축구 못 봤습니다. 아, 예. 지금 일하느라고 못 봤다고 합니다. 오늘 핫키워드 4개를 보겠습니다. 금통위, 한수원, 고려아연,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서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오전 9시부터 열립니다. 오전 내에 기준금리 현재 연 3.5%에서 낮출 거냐 동결할 거냐 결정이 될 텐데 어떻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 데이터나 설문조사들, 전문가들 응답조사들 보면은 아마 중론이 기준금리 이번에는 0.25%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8개월 만에 우리나라 금리가 내려가는 건데 전문가들의 관측이 맞다면 이번 금통위의 핵심은요. 이번에 인하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힌트가 또 나올 것이냐 하는 점이겠습니다. 이게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물가는 조금 오르겠지만 시장에 돈이 돌기 쉬워지면서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이라든가 경기가 좋아진다는 말은 한편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빚이 늘어나기 쉽다는 말과도 같지 않습니까?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준의 경우는 금리 결정할 때마다 제롬 파월 의장이 항상 연준은 의회에서 부여한 2가지 책무, 완전 고용,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 고용과 물가라는 게 사실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2가지 한꺼번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도 들리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하고 이제 금융시장 안정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금리 인하를 하면은 어렵다고 하는 지금 내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집값이나 가계대출 비중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금리 함부로 내릴 수 없다라는 고민도 같이 이제 따라올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주요국 가운데서 캐나다와 같이 대출 가운데 부동산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한경 이코노미스트 진단 보면요. 우리나라 올해 말 기준금리가 3.25% 그러니까 한은이 올해 한 차례밖에 금리 못 내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커졌습니다. 지금 90% 가까이 나왔는데 이게 8월 달에는 60%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환경이 금리를 쉽게 낮추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도 걱정할 게 있지 않느냐,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걱정들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창용 청재가 이번에 기준금리 결정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인 11월 28일 다음 달 금통위를 앞두고 경제진단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증시 측면에서는 이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부각이 될 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지금 올해 안에 연말에 기준금리 3.25% 이렇게 예상을 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얘기를 해줬네요. 그러면은 오늘 낮추면은 11월에는 낮추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 3.5%라는 현재의 기준금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오늘 좀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도 지금 너무 힘들죠. 자, 두 번째 이슈 원전 관련주인데 한수원 이슈이긴 합니다. 지금 국정감사 거의 한 달 일정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감에서 원전 관련주를 자극할 만한 그런 발언이 나왔다면서요. 네. 황조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요. 황조 사장. 황조 사장이 국정감사 출석해서 체코 원전 수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출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체코 원전은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기술을 이용한 한국 컨소시엄이 체코에 수출할 권리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 불안감을 자극했었는데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막 뛰었다가 다 내려가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우선 협상자 대상 성정 이후 쭉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황 사장 설명 들어보면요. 한수원이 1997년에 맺은 라이선스 계약이 있다고 합니다. 원전 기술 기업인 미국의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CE라고 부르는 곳인데 여기랑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에 따라서 한수원은 CE의 원전 기술을 사용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데 2000년에 웨스팅하우스가 CE랑 합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서 한수원이 지난 1997년 CE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 웨스팅하우스가 같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한테 유효하다는 게 한수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설명들이 맞고 이 본계약 3월입니다. 내년 3월인데 이때까지 웨스팅하우스의 얘기들이 기각이 된다면
관련해서 한전기술이라든가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우리나라 원전주에 대한 투자 심리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원전이 AI 관련주로 지금 엮이면서 네. 왜냐하면 AI가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그거를 중단하려면은 원전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 원전 관련주들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가 해외에서 먼저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AI 고점 넣은 우려가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AI가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 지금 꺼진 원전도 다시 보자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곳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랑 장기 계약을 맺어서 미국 3마일 원전 재가동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2028년에 재가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나라는 아직 AI 관련주로 원전이 완전히 같이 묶이지는 않은 모습이지만 특히나 TSMC 잠정 실적 어제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AI 하드웨어 가속기 잘 팔리고 있고 AI 고점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가운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이라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소형 모듈형 원전 만드는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45% 넘게 뛰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미국에 있고 같은 논리가 최근에 있던 원전에 대한 걱정이 좀 불식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될지 AI로서 이 원전이 부각을 받을지도 한번 살펴볼 부분이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고려아이언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떴었죠.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이언을 현재 경영하고 있는 최윤범 회장 측이 캐스팅 보트라고 저희가 여러 번 소개를 했던 영풍 정밀의 공개 매수 가격을 방금 올렸습니다. 네. 3만 원이었는데 3만 5천 원으로 또 올렸습니다. MBK 영풍은 추가 공개 매수가 인상은 없다라고 못 박았는데 또 허를 찔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어떻게 또 대응할지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고려아이언 얘기를 막 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요? 영풍정밀 얘기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 보도드렸던 7일에 이 영풍정밀 이사회에 있었을 때 공개 매수가 상향 여부를 검토했다가 오늘 발표한 것으로 지금 그게 좀 빨리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맞췄네요. 왜냐하면 오늘 11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려아이언도 오늘 이사회를 합니다. 11일이요. 이 고려아이언이 자사주를 지금 공개 매수하면서 영풍의 경영권 분쟁을 방어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개 매수 마감일이 오늘은 23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인 11일이 공개 매수 기간을 추가로 늘리지 않고 가격과 같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개 매수가를 더 올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MBK 파트너스는 추가 인상 중단하겠다고 밝혔죠.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금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의 경영권 분쟁이 문제없느냐라는 외부의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함이 있기 때문일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공개 매수가를 고려아이언에서 올리지 않는다면 영풍과 MBK가 고려아이언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고려아이언이 공개 매수가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건데 뭐냐면 세금을 고려해야 됩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고려아이언의 공개 매수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고 세율이 49.5%까지 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영풍이나 MBK 연합의 공개 매수에 응했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랑 이 거래 차익 이 22%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해외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또 양도차익 세금도 안 내거든요. 이런 것들 그렇죠. 때문에 아마 MBK 쪽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고려한 고려아이언 측은 자사주 공개 매수가를 조금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어떤 일각의 기대 심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장하자마자 영풍 정밀 주가는 당연히 뛸 것 같고요. 영풍의 주가 어제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오늘 주가 흐름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고려아이언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이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흐름 너무 좋습니다. 100만 로직스 삼성전자가 추락을 하고 있는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룹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일단 꽤 수주라든가 일감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
CDMO 시장에서 삼성바이오가 어느 정도 두각을 좀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약품 위탁 개발 생산 맞습니다. CDMO 이쪽에 지금 대장인데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일본을 좀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이번에 일본을 간 거는 유럽 대신 일본을 택했다라는 의미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때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이제 바이오 관련 전신에 CPHI 2024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 가고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일본의 바이오 저펜을 이번에 처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희한하네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유럽이라든가 이 미국 이게 제약 시장에선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다 잡았대요. 톱 제약사 20개 정도 가운데 17곳은 우리가 고객사로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본 공략하겠다. 일본의 톱5 제약사 미팅을 해서 글로벌 한 20이 40이 되는 일본 기업 수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글로벌 규제기관들의 이 규제 승인 한 300건 정도의 심사를 벌써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거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투자 정보 측면에서 살펴볼 또 다른 점이 경영진의 입장에서 올해 실적 관련한 숫자가 나왔는데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올해 매출 증가율이 10%에서 15%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금 6공장도 검토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5공장도 지금 짓고 5공장 다 거의 다 졌죠. 5공장 이제 수주가 잘 들어오고 있고 6공장을 이제 더 늘릴지 말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주가 밀려 들어오고 있으니까 송도에 짓고 있는 공장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달리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